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친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자면 식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방정식만 생각하시는데 방정식은 일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선생님 식만 썼어요. 그래서 2x-1만 썼어요. 자, 그러면 대다수의 친구들이 뭔가 마무리를 안 지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식이 맞습니다. 등호가 붙지 않아도 식입니다. 그냥 식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2x라는 친구와 여기 있는 빼기 1이라는 친구는 각각 우리는 항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항이 두 개인 식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항이 하나인 친구는 단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 초과, 즉 두 개 이상부터는 다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봤을 때 항이 두 개가 있으니까 무슨 식이 돼줘야 돼요? 다항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냥 한글만 들어보세요. 다항방정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식은 등호나 부등호가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식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식 이런 친구들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는 관계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너와 나의 관계가 있다. 나 혼자의 관계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관계를 가지려면 적어도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관계식이라는 친구는 그럼 두 개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왼쪽에다가 식을 하나 갖고 오고 오른쪽에다가 식을 하나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친구들의 자리를 좌변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의 자리를 우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지금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가 간단하게 관계라는 건 썸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썸을 안 탄 입장에서는 쟤하고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썸을 타기 시작하면 관계가 생기죠. 그럼 썸을 타는 게 두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 우리가 정말 편하게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등호라는 친구가 붙을 거예요. 자, 그럼 등호라는 친구가 접속사처럼 가운데에 붙어서 좌변에 어떠한 식이 들어올 거고 우변에 어떠한 식이 들어올 건데 그 두 친구는 뭐하대? 같대. 이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잘 봐요. 왼쪽에 있는 식의 모양이 동그라미, 오른쪽에 있는 식의 모양은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양만 보더라도 동그라미와 삼각형은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하지만 여기에 뭘 표현했어요? 등호를 표현했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의 유니버스에선 이 상황에서는 동그라미는 삼각형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즉 삼각형? 너 삼각형이기도 하지만 넌 동그라미야 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등호가 들어갈 때와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 얘네들도 뭐예요? 부등호죠. 부등호가 들어가도 관계가 생기죠. 왜? 나는 너보다 커. 이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럼 관계식이라는 친구부터 시작을 할 건데 관계식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겠다? 두 가지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와서 관계식의 첫 번째는 등호로 연결된 등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부등호로 연결된 무슨 식이 있겠죠? 부등식이라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방정식은 어디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방정식은 등호가 들어가는 식이기 때문에 등식에 속하겠죠. 그러면 등식의 입장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분류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등식이라는 친구에서 또 두 가지의 카테고리
부등식에서도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배울 때 등식이라는 친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무슨 식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등식이라는 친구 중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부등식은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조건자가 생략된 조건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받은 프린트의 제목에도 써 있죠. 항등식. 이름만 들어도 등호가 들어간 식이랄 거 아니에요. 근데 항자가 들어가 있는데 항자가 들어가 있는 건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 친구한테 별표 2개를 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고등학교 3년 내내 써먹는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이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 흰색과 흰색이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핑크와 핑크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등식의 항등식 같은 친구 절대부등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식이 있어요. 이거는 수학하에서 배울 거예요. 그럼 얘하고 같은 의미, 얘하고 같은 의미로 서로 각각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등식, 즉 항등식과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문제에 등장한 식을 잘 리딩할 수 있고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느냐라고 하자면 제가 언제나 강조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수학적 표현을 모른다? 아니, 한글을 읽어야 되는데 한글을 모른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표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는 표현을 더 늘려가고 싶어요. 뭐 해야 되나요?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하나에 대한 애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즉 단어 뜻도 중요해요. 단어 하나하나에 갖고 있는 의미, 즉 여러분들은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 들어가 있는 식만 보시는 게 아니고 한글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식은 가리셔도 돼요. 이 의미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 표현을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잘 못해.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방정식이라는 친구를 살짝 빌려오도록 하자. 그러면 선생님 이름만 봐도 방정식이니까 요로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접두사에 1차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최고차항의 차수는 1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저기에서 썼었던 이러한 친구들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전혀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자,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요 2라는 친구는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X 앞에 곱해진 숫자.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들을 개수라고 불러요. 자, 정확하게 개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예요. 뭐라고요?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뭐 상수항 이라고 바로 알고 있으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동시에 이런 생각, x는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큰 오류가 범해지는 거예요.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잘 배웠지만 잘못 배웠습니다. 자, 왜인고 하니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x값을 구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x값을 왜 구합니까?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하세요? 그치? 시킨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만 썼는데 이것만 주고 x는 2분의 1?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하나 줬어.
그럼 사과를 먹으란 말기도 안 했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직 나는 뭐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여기에는 X라는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자, 여러분들 알파벳으로 표현된, 즉 수학에서 알파벳으로 표현된 친구들은 우리가 크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자에 대해서 여기에서 생각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수학에서의 문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게 된다면 문자는 숫자의 대용품입니다. 숫자 대신해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숫자 대신 써요? 왜 숫자 대신 쓸까요? 어떤 숫자가 올지 모르니까 숫자 대신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솔로인데 제 옆자리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이 옆자리에다 특정 지어서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냐면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수많은 여성분들 아니면 뭐 취향 어쩌고 아니지만 남성분들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뭐가 돼야 돼? 비어 있어야 되겠죠. 블랭크처럼. 근데 문제는 가만히 비워두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이 자리에 있어요. 오시면 돼요. 이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솔로인가 아니면 뭐 비혼주의자인가 커플인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내 옆자리에 무슨 표시를 해주는 거야? 비어 있어요 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근데 비어 있어요 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표현을 그냥 진짜 비워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 내가 여기가 비어 있어요 라는 느낌으로 써볼게요. 자, 2를 쓰고 여기다가 가로를 썼어요. 비어 있어요 라는 표현을 제대로 한 건 맞죠? 가로를 줬으니까. 가로 안에 비워놨으니까. 이 안에 뭘 넣으면 돼요? 아무나, 누구나, 뭐든지 다 넣으면 돼요. 넣어본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로 쓰면 보기가 별로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그래서 수학자들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표현법에 계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서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야, 그러면 저렇게 가로 표시하지 말고 알파벳으로 표현하자. 왜냐면 우리가 영어권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E를 쓰고 A를 썼어요. 그러면 이 A가 괄호하고 같은 역할을 할 거야. 비어있는 자리를 표현하는 것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A라는 친구가 누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치? 그렇잖아? 그럼 생각해봐. 내가 지금 A를 찾아달라고 그랬어? 아니지. 그냥 A 자리예요 라고 하면 표현을 한 거죠. 그럼 A는 누굴까? 라고 궁금하겠지만 뭐 내비두는 거죠. 찾아달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A 찾아줘. 그럼 어떻게 찾아? 누군지 알고 찾아. 그래서 A는 머리는 단발에다가 키는 한 165쯤 됐으면 좋겠고 어쩌면 좋겠어 라고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A의 자리에 들어올 그 친구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조건을 알려줘야지만 이 A에다가 걔는 뭐 한 3일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 조건이 등장해 주셔야 돼요. 찾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 한글을 잘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X랑 A랑 저는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좋아요. X하고 A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를 이야기할 때 문자를 크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자에는 알파벳으로 빈 자리를 나타내는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수형 문자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상수형 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변수와 상수,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수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러한 A 같은 느낌이에요. A 같은 느낌이 뭔데? 그래버리면 얘는 지금 누군지는 몰라. 하지만 조건들이 누구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 그게 뭔 소리예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자주 쓰는 설명이 있죠. 자, 우리 트럼프 카드 아시죠? 트럼프 카드, 숫자 카드는 2부터 10까지 있고 그 트럼프 카드에는 J, Q, K, A라는 알파벳 카드가 4장이 있어요. 자, 제가 중학교 때인가 친구들하고 놀면서 이거를 처음 배웠을 때 야, J, Q, K, A는 뭐야? 숫자 카드와 뭐가 달라? 누가 더 큰 거야? 누가 더 이겨?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친구들이 나한테 알려주길 숫자 카드는 10에서 끝났잖아요. J를 11처럼 생각하라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J라는 친구는 1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근데 나는 방금 전까지 J를 알았어, 몰랐어. 하지만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J는 뭐처럼 생각해라? 11이라고 생각해라. 그럼 가려볼까요? J라는 문자에 해당하는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지. 근데 난 내 친구한테 들었지. 이 J를 나는 뭐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거야? 11. only 11이에요. J를 12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내가 조건을 듣고 이 친구가 누군지 알아냈어. 그리고 그 친구가 안 변해. 이거야 무조건. 13도 아니고 15도 아니고 11이야. 라고 고정된 친구들을 상수형 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수형 문자의 의미는 지금 모르지만 조건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뭐라고요? 지금은 모르지만 조건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한 친구는 고정이에요. 그 문제에서 만약에 내가 A를 3이라고 구했어. 그럼 끝난 거예요. 구했죠. 이거는 뭐예요? 자, 그래서 상수형 문자는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상수형 문자는 구해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구하는 거예요. 조건 어디 있나요? 문제에 다 있어요. 문제에 퍼즐처럼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다 찾아내서 머릿속에서 추론을 해가지고 찾으셔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수형 문자가 있는데 이 변수형 문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알파벳 X 또는 알파벳 Y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수형 문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X, Y를 제외하면 다 상수라고 취급하자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선생님 P예요. 알파벳 갖고 왔지? 근데 얘가 변수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변수 취급을 해주면 되는 거고 알파벳 L을 갖고 와서 얘는 상수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상수 취급을 해주는데 일반적으로는 알파벳 X와 Y를 변수라고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일반적으로 썼으니까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문자네? 근데 변수겠네? 그럼 변수가 도대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요. 변수는요. 상수하고는 달라요.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졸지 마시고요. 좀만 참아. 많이 참아야 돼. 자, 변수는 뭐냐면 빈칸을 나타내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얘는 요거 X자리에요. 선생님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상수는 빈자리에 있는 친구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변수는 이 빈자리에 내가 넣을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은 다 넣어봐 주세요. 이거예요. 그래? 그럼 변수는 찾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일단 다 넣어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럼 변수라는 친구로 쓰여진 알파벳 X, Y가 보이면 나는 뭐 할 거다? 다 넣어본다. 다 넣을 거야.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X, Y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절대 지금 약간 혼동할 수 있는데 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즉 상수는 only one을 구해야 되는 거. 변수는 다 넣어보는 거야. 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듣고 우리 2x-1은 0이라는 식을 다시 볼게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2x-1은 0에 대해서만 줬지 뭘 구하란 말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x, 변수겠네. 변수니까 다 넣어볼 수 있겠네. x에다 0을 넣어봐. x에다 0을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1은 0. 안 되네. 3을 넣어봐. 601, 5는 0. 안 되네. 안 되네 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지. 굳이 되네를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원하는 거니까 조금 이따 얘기는 하겠지만 100을 넣어봐. 199네? 0은 안 되네. 왜? 좌변과 우변이 뭐 해줘야 돼?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x값을 넣을 때마다 같아? 안 같잖아. 그러면 이 등호가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면 이제 야, 등호가 성립할 때 뭐라고 그랬죠? 어디에 강조를 줬죠? 때에 강조를 줬죠. 등호가 성립하는 시점, 그때가 언제니? 그것 좀 얘기해봐 줄래? 라고 하는 거야. 등호가 성립할 때, 즉 여기에 있는 친구에다가 강조를 주겠다라는 거지. 야, 좌변과 우변이 같아줄 때를 찾아봐. 같아줄 때는 뭐 우리가 눈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겠지. x가 뭐일 때 같아요? 2분의 1일 때 같아요. 그러면 x가 2분의 1일 때 같다라는 표현은 2분의 1일 때만 같다라는 표현이지 1, 2, 3 이런 친구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요. 여기서 방금 얘기한 방정식의 근 2분의 1이 근이라고 못 넣어? 2분의 1 이외에는? 아니야. 다 넣을 수 있어. 그 방정식의 목적은 뭐예요? 선생님, 이 등호가 성립할 때 그때 x값을 찾아주세요. 근데 성립 안 하더라도 x를 못 넣는 건 아니에요. 방정식은 뭘 찾아달라고? x에 다 넣어보고 등호가 성립할 때 이때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부등식은 뭐야? 선생님, x에 다 넣어봤을 때 부등호가 성립하는 걸 찾아주세요. 근데 얘는 한두 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지. 니네 말대로 생각을 하면 방정식에 2분의 1만 딱 하나 넣을 수 있다면 여기에다가도 하나밖에 못 넣는 거 아니야. 근데 부등식을 풀어본 경험상 뭐가 나와요?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만 넣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이거를 먼저 넣어주고 싶어요. 변수에 대한 문자가 보여? 뭐 할 거야? 찾는 게 아니야. 다 넣어볼 거야. 모조리. 그래서 우리는 변수에 대한 실수 전체를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상수형 문자가 보였어? 그럼 뭐야? 얘는 찾겠다. 근데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조건이. 그래서 우리가 받은 프린트 맨 처음에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어?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이라고 써져 있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계수라는 말 있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붙었어? 미정이라고 붙었죠. 미정이란 뜻이 뭐예요?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졌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거예요? 안 정해졌어. 그러면 구하란 말이 있나요? 구해달래. 이제 찾아야 되겠네요. 뭐가 필요합니까? 조건이 필요한 거죠. 선생님, 그러면 방금 얘기한 친구 중에서 미정계수법으로 표현된 친구를 제가 만약에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썼다고 보세요. 자, 파란색으로 쓴 식 보이시죠? 문자가 몇 개 있습니까? 알파벳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 이 두 가지를 빼면 뭐가 있어요? X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눈으로 보고 분류하셔야 돼요. A하고 B라는 친구는 뭐가 된다고요? 변수겠어요? 상수겠어요? 상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줘야 돼? 구하는 거겠죠. X는 뭐가 되겠어요? 변수예요.
이거는 구하는 거겠어요? 아니요. 다 넣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면 이 등호가 성립할 때를 찾아줘야 돼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뭐 이렇게 내가 문제를 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 눈에 보이는 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 얘들아. A, B는 뭐라고요? 상수. 그러니까 구해야 된다. X는 뭐라고요? 변수. 다 넣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